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군가와 신나게 떠들고 집에 왔는데 괜히 찜찜할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해줄 걸. 뒤돌아서 후회하지만 사실 한 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감각은 모두 5개. 이걸 오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관계에서는 또 하나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바로 대화의 감각이죠. 이 대화의 감각이 떨어질 때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상대방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남이 하는 말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수월해지는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대화의 감각 또한 확 살아나실 겁니다. 그저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이 책은 국내 유일의 심리공학 전문가 임철웅 교수가 인간 심리를 바탕으로 완성한 스몰토크 대화법을 담았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할 말, 안 할 말, 그리고 아는 척, 모르는 척, 눈치를 챙기는 법과 또 무례한 사람들에게 대처하는 한마디, 내 편으로 만드는 한마디 등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전해드리는 대화 공식이 너무 좋으셨다면 책을 다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책을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저희 책성장 카페에 오셔서 책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소감을 남겨주실 분 5분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센스 있는 한마디로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의 비밀 함께 읽어보시죠. 괜히 아는 척하다가 낭패 보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에 관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눈치가 좋은 사람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모르는 척은 아는 척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특히나 눈치가 있다면 지위가 올라가고 권위가 생길수록 아는 것도 모르는 척해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더 많습니다. 어린아이라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할 때 눈치를 많이 활용합니다. 아이들끼리 대화할 때도 아는 척을 하는 아이들이 대화를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사회에서도 일을 시작하여 배워가는 입장이라면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되어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즉 성숙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는 척하기 위한 눈치를 많이 활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모르는 입장이거나 미성숙한 상태라면 자신만 아는 척을 하며 무리해서 빛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아는 척을 했다가 모르는 것이 들통났을 때는 단순히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고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입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주로 활용하는 눈치입니다. 미성숙한 입장이라 해도 모르는 것을 드러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인정할 줄 아는 솔직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력, 진실함, 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노력했다는 모습이 없이 무조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건 불성실함으로만 비치게 되어 구제불능이라는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상대가 정보를 주었을 때
그것이 진실되게 쓰일 것이라는 신뢰를 주어 상대 입장에서 양질의 정보를 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당당함이 없이 말한다면 얕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성숙하지 못할수록 이런 위험은 더 큽니다. 만약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는 것을 모르는 척 했을 때 오히려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권위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굳이 속일 필요가 없으니 진실하게 느껴질 것이고 당당한 모습 또한 자연스럽게 표출될 것이기 때문에 아는 것을 모르는 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권위가 있는 사람 중에는 아는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상대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권위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척의 힘. 대화 상황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상대가 나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더 신경 쓰고 주목하고 있다면 굳이 모르는 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쌓여 있고 인정을 받는 상황이라면 모르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면 상대는 많은 정보를 기꺼이 줍니다. 이는 자존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스스로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라면 아는 척하는 것을 참을 수 없겠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다면 자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먼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눈치를 챈다는 것은 남의 마음을 그때그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인데 내가 아는 척을 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눈치채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데 눈치를 쓰면 점점 더 눈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모르는 척하는 대화의 예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신축 건물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신축이라고 하시니 이사 가신 지 10년이 채 안 되었겠네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게 보통 지은 지 몇 년 이내인 건물을 말하는 거죠? 보통 지은 지 5년 이내인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10년씩이나 된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겠어요? 아, 제가 잘 몰랐나 보네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10년이 안 된 건물이니까 신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서요. 그건 거래할 때 호구처럼 보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랬나 보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 대화 예시는 제가 실제 들었던 대화를 각색한 것입니다. 저 대화에서 A는 상대가 신축 건물 기준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폭넓게 기간을 제시하며 상대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사에 대한 정보를 흘릴 수 있도록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정말 모른다는 생각과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상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이었다면 호구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말에 발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대화가 이루어졌던 곳은 사실 A의 소유인 건물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무수한 부동산 거래를 해보았고 현재 자신에 대해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무시에도 모른 척 유쾌하게 대화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A가 여유가 없이 대처했다면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신축 건물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신축이라고 하시니 이사 가신 지 10년이 채 안 되었겠네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게 보통 지은 지 몇 년 이내인 건물을 말하는 거죠? 보통 지은 지 5년 이내인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10년씩이나 된 건물을 신축이라고 하겠어요? 원래 신축은 빈 땅에 새로 지었다는 의미이지 연도 기준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신제품이라는 게 새로 만든 제품이지 제작된 지 얼마 이내인 제품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부동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맞추어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나 잘 모르시네요.
어떻습니까? B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뽐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B는 전혀 얻은 것도 없고 서로 기분만 상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만약 A도 여유 있고 상대의 모른 척도 이해하며 대응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사는 곳이 신축 건물이라 좋은 점이 많아요. 신축이라고 하시니 이사 가신 지 10년이 채 안 되었겠네요. 그런데 신축이라는 게 보통 지은 지 몇 년 이내인 건물을 말하는 거죠? 보통 5년 정도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 재작년에 이사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덕분에 신축 정보도 잘 알게 됐네요. 이사하셔서 어떤 점이 좋으세요? 저도 좋은 점이 있는 곳이 있으면 항상 가보고 싶어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실은 이사하려고 엄청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고요. 제가 이사 온 곳의 좋은 점은 그중에 특히 첫 번째 대화 예시에서는 분위기가 좋게 마무리되긴 했지만 B 입장에서는 다른 목표가 없다면 굳이 A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 예시를 보면 아마 서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겠지요. 세 번째 대화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모른 척하며 주관적인 정보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관계가 지속되면서 언제든지 바로잡을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모르는 척의 힘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르는 척을 잘할 뿐더러 상대가 모르는 것이 있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기술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를 체득해 실제 관계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내면의 성숙함을 기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첫 만남에 호감도를 높이는 비법. 기억력은 스몰 토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스몰 토크를 잘하게 되어 인간관계가 넓어졌을 때 더욱 크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기억력이 없으면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화 기술은 연습하면 늘겠지만 기억력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억력 또한 대화의 기술처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꼭 기억할 항목들과 요령을 미리 알아두면 더 효율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인간관계가 많아지면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간혹 상대에 대한 다른 정보는 기억하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 상대에게 신뢰를 범하거나 티내지 않고 이름을 다시 기억해내기 위해 애를 먹기도 합니다. 이름은 처음 만나 통성명하는 자리에서 한 번 듣고 쉽게 기억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쉽게 흐릿해져 버립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는 먼저 처음에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혹여나 잘못 들었을 때 신뢰가 될까봐 되묻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됩니다. 방금 잘 못 들었네요. 다시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요즘 귀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이런 정도로 가볍고 겸손하게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다시 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제3자에게 묻거나 나중에 이름의 의미를 묻는 식으로 다시 이름을 들어두어야 합니다. 이름을 들었다면 의식적으로 상대 이름을 언급하며 대화하면 좋습니다. 아, 그럼 나나 씨는 이것을 하신 거군요. 철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님 정말 창의적이시네요. 멋진 비유예요. 이렇게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면 이름을 더 쉽게 기억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당신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처음 만난 상대에게 명함을 받았다면 바로 주머니에 넣어버리지 말고 명함을 잘 읽어보며 명함에 기재된 여러 정보에 관해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거나 언급하는 것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삼동에서 근무하시는군요. 저도 예전에 IT 관련 일을 하시나 보군요. 명함 디자인이 정말 세련됐네요. 로고가 참 심플하고 멋있네요. 이때 명함을 보고 말을 시작하더라도 시선을 상대의 눈으로 옮기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이 있는 곳이라면 상대 명함을 올려놓고 가끔 보면서 대화해도 됩니다. 이때 테이블에 맞춰 반듯하게 놓는 것이 예의입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만나는 자리라면 앉은 자리 순서대로 명함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람이 많은 경우라면 명함이 옆으로 길게 늘어놓지 않도록 상황에 맞게 두는 게 좋습니다. 명함을 받고 헤어진 후에는 연락처를 바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추후 다시 만났을 때 특이사항이나 상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같이 저장해 두도록 합니다. 머리 새로 하셨어요? 만남이 몇 차례 이어진다면 일반적으로 친밀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친밀감을 빠르게 올리려면 상대의 상태를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상태는 크게 외모나 소품과 같은 외적인 것과 개인사나 처한 상황 등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다시 만났을 때 상대의 상태를 기억하여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친밀감이 훨씬 높아집니다. 머리 하셨어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부장님, 오늘 1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오늘 좀 헬쑥하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상태를 기억하고 언급하는 것은 좋은 평판을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이런 인사는 상대에게 인간적인 관심이 있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전합니다. 상대에게 한편이라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지요. 내 편인 사람은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는 쉽게 퍼지게 되고요. 혹시 여러분에 대한 뒷담화가 퍼지려 할 때 나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나서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한 언급은 많은 이에게 할수록 효과가 매우 커집니다. 물론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지요. 팀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가던 중에 회사의 청소를 맡고 계신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소한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그 아주머니의 변화된 상태가 있다면 한마디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머리 새로 하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세요. 앞선 예시와 같은 문장입니다. 이처럼 기억해 두었다가 상황에 맞춰 쓸 수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사를 통해 여러분은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팀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팀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는 목적으로 그런 인사를 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아주머니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도 똑같이 대해오지 않았다면 그분도 당황하고 다른 사람들도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인사를 처음 했다면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남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 상태를 언급하며 말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와 같은 상황은 그저 직장 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적인 모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눈에 띄는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한다거나 그 사람의 상태 변화에만 깊은 관심을 보인다면 좋은 평판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반대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밝게 인사하고
상대의 상태 변화를 언급하며 친밀도를 높이면 평판은 금세 좋아집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지인이 아닌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이런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갔던 매장에 다시 들렀을 때 그곳의 사장이나 종업원에게 상태를 언급하는 말을 한다면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늘도 가게에 손님이 많네요. 어디 앉을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맛있어 보이네요. 잘 먹을게요. 이런 상태에 대한 언급은 절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목적 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평판입니다. 반대로 상대의 내적인 상태를 기억했다가 언급하는 것도 외적인 것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부정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상대의 상황을 기억하여 언급할 수 있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자녀분이 고3이라고 하셨죠? 곧 시험을 보겠네요. 저번에 본다던 영화 봤어? 추천해줄 만해? 이번 달에 야근 많다고 했었죠? 요즘은 어때요? 이직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시험이나 이직 등 민감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질문들은 부정적인 답변이 따라올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조심스럽게 질문하거나 관련된 질문을 하지 않고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을 놓기로 했었던가요? 인간관계가 늘고 만남이 반복되면 관계의 수준이 다양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과는 엄청나게 친밀한데 서로 존댓말을 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직 친밀하지 않은 상대가 알고 보니 내 친한 지인의 친구였던 것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말도 놓고 표면적으로는 친해졌지만 아직 속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가 되었고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양한 관계의 수준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해 두지 않으면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의 수준이 깊어졌는데 다시 만나 처음에 어색하거나 딱딱한 분위기로 대하면 상대는 서운함이나 더 나아가 배신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너무 편한 분위기로 대하면 상대는 내가 부담스럽거나 무례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관계의 수준을 잘 기억하려면 상대와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했었는지 떠올려 보면 됩니다. 인사했던 순간이 떠오르면 그날의 가장 주된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봅니다. 만약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기록한 내용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런 관계의 수준을 잘 기억하지 못해 누군가를 다시 만났을 때 자꾸 처음에 어색한 관계로 돌아가거나 반대로 너무 편안하게 대해 신뢰를 범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면 상대와 헤어질 때 인사를 나눈 후 상대에 대해 다시 떠올려 보고 주요한 대화 내용은 따로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깊어지려면 관계의 수준이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한다면 관계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도 안 됩니다. 상대와의 적당한 간극을 기억하고 그에 맞는 속도와 태도로 상대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리액션이 분위기를 결정한다. 지금까지 배운 스몰 토크 공식에 따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신이 나서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리액션입니다. 상대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쏟아낼 때 여러분 자신도 페이스를 잃고 상대의 흥분된 상태를 따라가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대화를 하려다가 상대의 말을 끊거나 잘못된 리액션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리액션 고르기.
대화의 분위기가 올랐을 때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친밀도를 올리며 정보를 잘 운용하기 위해 리액션을 구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리액션은 소리를 내는 것과 소리내지 않는 리액션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사용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소리내는 리액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말이 정말 맞아. 그래, 그래. 내 생각도 그래. 야, 그거 대단하네.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대박이다. 내 생각에도. 아, 그런 것도 있어? 나도 그거 정말 좋아해. 그 음식 정말 맛있더라. 이 말들은 대화를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리액션입니다. 하지만 이런 리액션을 상대가 문장을 마치기 전에 할 경우 대화에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의 말을 끊게 되는 것이지요. 소리를 내는 리액션은 반드시 상대의 문장이 끝난 후에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리액션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상대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말을 줄이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과 대화가 오가다 보면 자신이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잠깐 타인의 말을 들어주거나 다른 질문에 대답하다가 하려던 말을 잊게 되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이 나더라도 처음에 하려던 이야기에 비해 대폭 축소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지요. 이렇게 되면 그만큼 정보의 양이 적어집니다. 또한 사람은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칫 끊긴 말 다음으로 이어가려던 말이 상대의 리액션과 다른 입장을 드러낼 말이었다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을 차마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다시 이어서 하더라도 원래 하려던 것보다 적은 양의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사람은 타인에게 기꺼이 책임과 권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타인이 말을 끼어드는 순간 대화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말을 끄는 상대가 대화의 지분을 원하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상대에게 말할 기회를 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내어주며 대화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이런 심리는 원래 하려던 이야기까지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흐지부지 끝나버리게 됩니다. 내향인, 외향인 맞춤 리액션. 내향적인 사람의 경우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향적인 사람은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하고자 하는 말이 끊기면 다시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해서 대화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만약 상대가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대화 중간에 소리를 내는 리액션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외향적인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말이 빠르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경험이 쌓이고 사회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 원래 자신의 성격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느낌으로 구분하지 말고 친밀도가 쌓이고 상대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을 구분하려면 같은 내용을 이야기할 때 말이 바뀌는 경우가 잦은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바뀌는 경우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 잦습니다. 이처럼 외향적인 사람은 대화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중간에 소리를 내는 리액션을 해도 괜찮은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혹시 문장이 끝나지 않았는데 상대의 말 중간에 리액션을 했는데 상대가 말을 활기차게 이어가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말해서 다시 하려던 말을 기억나게 도와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까 하던 이야기 마저 들려줄 수 있어?
라던가 아까 말하던 얘기는 뭐였어? 그렇게 한 뒤로는 어떻게 됐어? 라고 상대가 하던 말을 되짚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리액션 법칙에도 예외는 있다. 상대 대화의 문장이 끝났을 때 소리 있는 리액션을 하는 것이 좋다고 했지만 상대가 문장을 마쳤을 때라도 해서는 안 되는 리액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버릇처럼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하나는 그럴 리가 있어? 그게 말이 되나? 라고 하며 의심을 하는 리액션입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신이 준 정보가 의심으로 돌아오면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간혹 상대의 대단함을 칭찬하려는 의도로 의심하는 리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가 전달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으니 칭찬은 그냥 칭찬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번째는 그 방법보다 이런 방법을 써야지. 그 정도야 예전부터 다 알지. 라며 똑똑한 척하는 리액션입니다. 똑똑한 척을 하는 사람은 즐거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까요? 만약 상대가 배우길 원했다면 원하는 것을 주었으니 참 좋은 대화겠지만 원하지 않았다면 상대는 불편함을 넘어 불쾌함을 느낄 것입니다. 물론 상대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말을 한 것이라면 다소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상대라도 상대적으로 멍청함을 느끼게 만드는 대화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해선 안 될 리액션은 잘난 척입니다. 예를 들면 겨우 그것 때문에 이제껏 얘기한 거야? 그건 네가 아직 다른 걸 못 해봐서 하는 소리야. 라고 하며 상대를 낮추는 말들이지요.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부족해 보일 뿐 아니라 꼰대라는 별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의 말을 많이 하고 있다면 상대를 온전히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없는 리액션은 뒷심이 강하다. 상대의 문장이 끝날 때 소리를 내는 리액션을 한다면 문장의 중간인 단어의 끝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는 리액션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 감독이나 인터뷰를 진행하는 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리액션과도 유사합니다. 그들은 대상이 충분히 말을 하고 자신의 말이 영상 기록의 중간에 끼어들어 전체적인 완성도를 해치지 않도록 소리 없는 리액션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만약 그들이 리액션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대상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하다가 어색하거나 흥이 나지 않아 말을 멈춰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화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상대의 말의 완성도를 높여준다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대화가 아주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무음 리액션은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리액션들은 언제나 상대가 말하고 싶어 안달난 것을 계속 말하도록 응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음 리액션 베스트 3. 무음의 리액션 중 언제든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입니다. 미소는 나는 당신과 친밀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친밀하지 않다가도 지속적인 미소를 전하면 무의식적으로 친밀함을 느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대화 중에 미소를 자주 짓기도 할 뿐더러 보통 사람들도 대화 중에 상대가 미소 지을 것을 기대하지요. 그래서 미소를 짓지 않으면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나 슬픈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을 제외하고 언제든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신이 미소 짓기를 잘 못한다면 거울을 보고 연습해 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입꼬리를 올리며 자연스러워지도록 연습하고, 그 다음은 눈도 함께 웃도록 연습합니다. 자신의 미소 짓는 표정을 충분히 기억한 후, 실제 대화할 때 의식적으로 미소를 살짝 머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무음 리액션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더욱 효과적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말에 동의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만일 반박을 하더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굳이 소리내지 않고 잘 듣고 있고 동의한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자주 끄덕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가 화가 났거나 혼을 내는 경우 너무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못한다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데 2명 이상 모여서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면 신호를 달라고 하여 계속 의식적으로 끄덕이도록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남의 도움 없이 의식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때 상대에게 강하게 동의하고 있음을 어필하고 싶다면 알겠다는 의미로 혹은 대단하다는 의미로 오 등의 입모양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마지막 무음 리액션은 시선 마주치기입니다.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선을 자주 피하거나 아예 다른 곳을 쳐다보면 믿음을 주지 못할 뿐더러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시선을 계속 마주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 중 절반 이상만이라도 시선을 마주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와 시선을 마주치고 있다가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가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거나 음료를 집는다거나 생각에 잠기는 것을 보이는 등 이유가 있는 시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다른 곳을 보는 일이 잦으면 오히려 시선을 피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어 도리어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시선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힘들면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며 보고 그것도 힘들다면 시선보다 약간 아래, 콧잔 등을 바라보면 됩니다. 단 상대를 압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시선보다 약간 위 이마 쪽을 보는 게 효과적입니다. 최고의 리액션은 경청이다. 지금까지 상황이나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리액션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방법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가 말하는 문장 중간에 리액션을 강하게 넣거나 문장이 끝난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언급조차 안 하겠지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단어에만 집중하여 다음 말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맥락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상대의 문장이 끝날 때 소리로 리액션을 하고 단어 사이에서는 무음 리액션을 보여주세요. 그 후 상대의 문장으로 얻은 정보들을 언급하여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은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경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청을 아무리 해도 대화가 겉만 맴도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상대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이 리액션 공식을 얼마나 잘 적용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발생합니다. 열심히 경청을 한답시고 눈치 없이 소리내는 리액션을 아무 때나 해대면 분위기가 좋아 보일지라도 상대는 지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음 리액션만 가지고 경청을 한다면 상대는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 혹은 적극적으로 호응해주는 것만이 경청이 아닙니다.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리액션이 상대의 내면으로 다가가는 진짜 경청입니다. 대화의 흐름을 끊는
최악의 리액션. 리액션 법칙의 금기사항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상대의 말을 끊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의 성향과 평소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에서는 중간에 리액션을 얼마든지 강하게 하고 반박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본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이 끊겨도 기억만 난다면 언제든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몰 토크로 친해지길 원한다면 상대의 성향이 완전히 파악되기 전에는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예의란 인간관계의 기준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더라도 벗어나지 않을 기준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이지요. 서서히 친밀도가 올라가고 서로에 대해 알게 되면 각자의 특별한 기준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그 관계만의 특별함이 생겨납니다. 이를 위해 처음 지켜야 할 예의 중에 가장 기본은 상대의 말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쉬지 않고 말할 경우에도 단어에서 말을 끊는 것보다 문장을 마친 후 리액션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만약 그런 시도에도 꾸준히 자신의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선택해야 합니다. 그 상대와 관계를 줄이거나 끊을 것인가, 혹은 전략적으로 상대가 원하는 대화를 하며 마음을 얻을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말이죠. 무례하고 불편한 상황을 해결하는 단순한 한마디. 첫째,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럴 때는 상대의 무례함을 바로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게 되면 상대는 이미 잊었을 것이고 자신의 기억 또한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는 기억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지만 기억의 프로세스는 감정에 따라 그 기억을 재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속 비슷한 일이 쌓여서 폭발한다면 상대는 그 감정의 폭발에 부당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작은 일로 크게 반응하는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대의 무례함은 객관적으로 무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만의 느낌이거나 상대의 생각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라면 오히려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할 때 스스로 혼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가 없거나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그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나도 말 좀 할까? 귀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직장 상사나 거래처 직원과 같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관계라면 어느 정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말을 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가 나의 말을 끊었다면 상대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단 나의 말을 끊었으니 조심하라며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하자면 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됩니다. 만일 상대가 말을 또 끊으면 나도 또 그렇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가 말을 끊었다 해도 자신이 하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넷째, 초면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만난 적이 있는데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안녕하세요. 2달 전에 귀사 회의실에서 뵌 후로 처음 뵙네요. 라고 하는 등 자연스럽게 언제 만났는지 언급해주면서 상대가 그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다섯째,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친밀한 것처럼 행동할 때. 상대가 관계의 수준을 헷갈려 갑자기 친하게 행동한다면 친밀하지 않은 반응과 태도로 일관하면 됩니다. 존칭을 쓴다거나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통해 상대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만약 상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다시 두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